안녕하세요. 이준 부부상담 원장 이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저는 6살 아이를 키우는 40세 주부입니다. 예민한 기질의 아이를 바쁜 남편 대신 혼자 육아하며 4년간 통잠을 자지 못하다가 보니 몸도 많이 상한 상태에서 말씀을 생각 없이 하시는 시어머니와 이해해라,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 아니다, 네가 예민한 거다 하는 남편과의 잦은 다툼으로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심했던지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을 진단받아 1년째 치료 중입니다. 병이 오고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남편도 시댁과의 연락을 끊고 치료에 집중하자 하였고 다행히도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질만 하면 연락을 하셔서 속을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연락을 하지 말아주세요. 병부터 낫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을 드려도 해결이 되질 않고 너무 힘들다며 엉엉 우는 저에게 네 병은 네가 스스로 나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네가 아프다고 해서 떠받들어 줄 수는 없다. 네 병은 네가 마음이 약해서 온 것이다 등의 말씀에 그동안 버텼던 인내심과 희망마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것은 당신이 내뱉는 말씀들이 저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고 제가 부당함과 불쾌함을 표현하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너가 늘 예민하다. 왜 자꾸 별것도 아닌 일로 이를 키우느냐 등의 입장입니다. 며느리한테 설거지 정도는 시켜도 되지 않냐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저희 어머니는 당신은 좋은 시어머니고 저를 딸로 생각하며 나는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는데 나는 너한테 시집살이 안 시킨다 등의 말씀도 하십니다.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나이인데 왜 자꾸 이런 시끄러운 일이 생기느냐 하시고 하물며 형제간의 트러블도 제가 원인인 듯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머님과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저의 상황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절연의 의지까지 보였고 시어머니께서는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전문가와 다른 모두가 내가 잘못이라고 한다면 모든 걸 인정하고 바뀌려고 노력해 보겠다 하십니다. 사실 저는 기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평생의 반려자인 남편의 부모님이고 정말로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도 될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사연 신청을 드려봅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몸이 아프셔서 어떡합니까? 어쨌든 지금 회복 단계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고 아기가 6살이니까 조금 늦게 나셨다고 해도 아직 10년은 안 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는 남편이 너가 예민하다,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좀 심각성을 좀 깨닫고 이제 좀 부인 입장에서 부인 견해로 좀 보고 계시고 이런 것들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개 영상만 어머님한테 뭐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려도 어머니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구나 이런 것들은 금방 느끼실 것 같아요. 어머니 분명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며느리를 좀 많이 어려워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존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글쎄 여기 나와 있는 글로는 며느님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은 지금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조심하는 태도도 지금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생각에 지금 며느리를 딸로 생각한다느니 뭐 이렇게 되게 경계 없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일단은 며느님의 치료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많이 빠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며느님은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불편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 내외가 이제는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많이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 심정도 이해가 돼요. 어머니가 살았던 시대는 그냥 며느리는 그냥 함부로 해도 괜찮고 모든 것들을 다 해내야지 되는 거였었고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를
사실은 어머니는 지내셨거든요. 며느리에 대한 개념이 지금 굉장히 어머니는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기본값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 오면서 며느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런 혼선을 어머니가 겪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 하면 나 정도만 되면 굉장히 괜찮은 시어머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죠.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네 병은 네가 스스로 나아야 되는 거고 네가 지금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너를 지금 떠받들어 줄 수가 없다. 안 되죠. 며느리가 지금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며느리를 돌봐야지 되고 며느리 치유가 우선이어야 되죠. 근데 그럴 생각이 지금 없으신 거가 다 드러나다 보니까 아프다는 걸로 지금 유세 떨면서 이런 불편감을 주지 말아라. 뭐 네 아픈 건 네 혼자 알아서 해결해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머니 정말 존중도 못 받고 우대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어요. 내가 시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는 며느리하고 내가 애초에 애시당초 그냥 시어머니 노릇을 아예 할 수도 없겠는 며느리하고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구별이 돼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이게 만약에 며느리가 셋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며느리 셋이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들로 이게 다 모든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아예 이도 안 들어가는 며느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 사연자분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말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왜 이 사연자님한테는 이렇게 큰 의미였을까? 큰 존재였을까? 평생의 반려자인 남편의 부모님이시고 뭐 이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이 사연자님이 봤을 때 굉장히 묘한 접점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남편이 워낙에 당신 어머니한테 너무 충성을 하고 너무너무 효자기 때문에 남편한테 너무 큰 의미이기 때문에 부인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남편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왔던 것도 있을지도 모르고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이래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내 마음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게 어떤 부분이겠어요? 남편 요인이 굉장히 크죠. 도대체 남편이 시어머니를 어떻게까지 생각하는 메시지를 부인한테 전달을 했길래 부인이 이렇게까지 사고가 팽창하면서 뭐 부모님이라면 시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시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봤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인께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그 마음은 그냥 단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셔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그거 한 줄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며느리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거는 잘못된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미묘한 접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부의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전혀 여기 끼지 말고 열외로 시어머니는 저쪽에 밀쳐놓고 부부 사이에서 뭔가 소통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그 사이에 지금 시어머니가 지금 개입해서 지금 들어오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부 사이를 그냥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예 원천 봉쇄, 부부 중심에 대한 내용은 딱 부부만. 여기에는 절대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 중심으로만 사셔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계가 좀 뚫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을 많이 하셔야 돼요. 1차는 뭐냐 하면 지금은 사연자분이 이렇게 아프시다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지금 절연할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남편이 보기에도 당신 어머니가 굉장히 지금 많이 개입하고 쉽지 않은 분이다라는 건 지금 남편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남편도 내 어머니가 지금 피곤해요.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머니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여태까지 지내오셨던 건데 이러다가는 정말 아내를 잃겠다. 지금 6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지금 엄마를 잘못하면은 지금 잃게도 생겼다. 정말 아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지금 이 마음으로 시어머니에 대해서 절연까지도 생각을 하신다고 했을 적에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 부부가 정말 괜찮은지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이 고부 갈등 케이스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고부 갈등인데 다 들어가 보면은 시부모님은 시부모님의 부부 갈등이고 우리 부부는 우리 부부의 부부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만 건의 고부 갈등 케이스를 봐도 이거는 별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부부는 꼭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라요. 지금 한 각도로만 볼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만 조심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거 한 줄로만을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감지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직접 상담을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걸 지금 다 나열을 할 수도 없고, 근데 딱 시어머니만 괜찮으면 우리는 다 괜찮아요 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어머님 굉장히 과하셨어요. 부담스럽고 굉장히 과하고 말씀도 가리지 않으시고 잘못하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연자님께서는 꼭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 정말 원인이 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나니까 나는 다 알아 이럴 수 있지만 사실 내가 나를 다 모르는 영역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모르는 영역에 뭔가 맺혀 있으면 나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중심의 치료도 좋은데 개인 상담이 제대로만 되면 지금 벌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들에서 굉장히 호련해질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퍽거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 상태까지 꼭 반드시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